그는 몇 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항상 인생을 즐기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었다. 마치 어떤 상점이 있는데 그냥 그 상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인생 중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듯이. 타오린의 소설 어떤 이는 갈색머리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외롭게 태어난다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그 문장의 소리 2016년 올해 방송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향 작가님이 계속해서 게스트로 나와주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소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오늘은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해요. 네. 작년엔 소설가들이 월등히 많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나요? 저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막상 카운트 해보니까 시인들께서 더 어이구.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정말 그러네요. 네. 왜 근데 심리적으로 저는 소설가들이 더 많이 나왔었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 시인들께서 같이 나오신 경우가 더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캐스팅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연말 분위기가 좀 무겁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 시에 대한 인기는 굉장히 폭발적이잖아요. 네. 소설가이시지만 그 현장이나 이런 데 많이 느껴보셨죠? 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드라마를 통해서 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그러니까 통해서 요즘에 그 김용택 시인이 시에 대한 책을 내셨는데 그게 도깨비에 나오면서 지금 품절 되었다면서요? 네. 살 수가 없대요, 시중에서. 네. 저희는 그런 책을 아무래도 만들어야 되는가. 네. 하지만 인지도 면에서 안 되겠죠. 김용택 매스컴. 시인의 시이니까 그렇게 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시에 대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인이라서 굉장히 기쁜 점도 있어요. 그 점에서. 근데 제 시집은 안 팔릴까요? 얼른 신작을 이상한데 아무튼 시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그 핫한 시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문장의 소리에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 그 핫함이라는 것이 해외 작가 특집에서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어를 아주 유창히 구사하는 네. 어떤 작가였죠? 제이크 레빈 시인 겸 번역가께서 나오셨죠? 네. 그때 쓰신 한국어로 쓴 시를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요. 그쵸.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어떤 한국 말의 질감과 어떤 에너지를 아주 그렇게 잘 외국인이 전달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놀랬고, 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조금 핫하다고 하는 시가 왜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는지를 조금 네. 실감해 볼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대체적으로 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출연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전 신달자 시인을 모셨던 공개 방송인데 네네, 지향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셨어요? 평소랑 우선 굉장히 다른 방송이었죠. 저희가 그 전에도 공개 방송에는 어떤 특집들을 준비하긴 했었는데 뭐 문청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작가 특집 같은 경우에도 나오셨던 작가님들께서 아주 연령이 높진 않으셨어요. 그날 안현미 네. 시인께서 출연해 주셨죠. 네. 그런데 신달자 선생님의 방송이야말로 진짜 좀 어른 신달자 선생님 우선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시인들이 나왔을 때
가끔은 저렇게 말이 잘 안 돼서 시를 쓰시나 이런. 그래서 시를 쓰겠죠. 말을 잘 못하니까 글로 쓰겠지. 그런 때도 있었는데 신달자 선생님께서는 우선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 또 제가 뭐 TV에서도 강연을 보고 요새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 어떤 어른들의 말씀을 들을 때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지향 작가님하고 비슷하게 저는 신달자 선생님 자주 뵀는데 주로 이제 같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끼리 어울리시는 분위기를 좀 자주 봤었는데 제가 진짜 놀란 점은 공감 능력이었어요. 그 신달자 선생님의 그 공감 능력에 놀란 점이 있었고 또 더 놀란 점은 신달자 선생님 특집 때 와주신 청중 분들께서 완전히 너무나도 박장대쇼 하시면서 즐거워하셨다는 맞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사실 네,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세 드신 분 와서 얘기 나누면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네. 와 어떤 공개 방송보다도 되게 네. 정말 뜨거운 분위기에서 호응과 공감이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네. 그 시간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연륜이라는 것, 글을 써온 시간이 쌓여서 어떤 내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문장의 소리에서도 게스트들을 모실 때 네. 지향 작가님의 말을 빌어서 시를 쓰지만 말을 재밌게 잘하는 제가 분들을 말을 잘못 드렸어요. 소개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시. 저는 네. 저는 사실 저도 시를 쓰고 읽기 때문에 다 재밌게 읽었지만 지난번 게스트의 작품 중에 네. 이 신동옥 시인의 네네. 작품집이 저한테는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네. 무엇보다 좀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 그래도 내가 시를 붙들고 있는 이유 같은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저는 신동옥 시인의 시들이 좀 인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그 기회가 되신다면 신동옥 시인의 고래가 되는 꿈이라는 시집을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갑자기 진행자와 게스트가 바뀐. 그래도 김지현 시인께서 항상 방송을 진행을 하시고 이제 게스트가 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끌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1년 정도 방송을 하셨으니 듣는 분들께서는 김진여 시인께서는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문장의 소리를 진행하고 계신지 이런 근황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진행자는 아니지만 대신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뭐가 떨리네요, 순간적으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근황이라는 질문이 이렇게 막연하고 막막함을 주는군요. 저 잘 지냅니다. 펑크 내지 않고 문장의 소리 잘 출연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매주 문장의 소리 녹음을 하러 부산에서 서울로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저 부산댁입니다. 맨 처음에 사실 급작스럽게 DJ 김민정 시인이 네.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PD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PD님도 제가 서울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잘못된 섭외였나요? 저한테는 아주 복된 섭외였죠. 이 문장의 소리가 아니었으면 사실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일이 제가 정말 이 친인척을 만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네.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 늘 한 달에 2번씩 왕복 기차간에서 6시간의 자유를 느끼게 해주는 네.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저는 일단 너무 기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장의 소리 DJ 저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이전에 저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그 DJ 하시는 거 보면서
뭔가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서 얼른 그때는 신인이었으니까 DJ 같은 거 해보면 좋겠다. 많은 작가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좋겠다. 그때 어린 시절 등단 막 하자마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꿈꿔왔던 거랑 막상 해보시는 거 나서의 차이점이랄까? 좋죠. 그렇죠.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점을 깨닫고 있어요. 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그때 막연히 하고 싶었던 일을 막상 해보니까 역시 멀리서 보는 것과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해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조금 더 책임감도 있고 조금 더 어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방송을 진행해 볼 기회가 없으니까 좀 더 상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방송을 진행하시는데 좀 가장 어려운 점이라거나 가장 신경을 쓰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원고죠. 농담이고요. 그 게스트분들이 얼만큼 즐겁게 얘기해 주시냐가 저를 좀 덜 경직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경직되는 순간은 게스트분들께서 막 단답이거나 뭐 경직된 상태에서 아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소시켜 드려야 되는지 저도 순간적으로 많이 당황하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들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쓰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대부분 저도 초짜니까 따뜻하게 잘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부분 즐거우신 거죠? 재밌죠. 네, 한 사람을 책을 한 권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을 조금 알아가는 거니까 그 점에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진행의 면에서 올해 나왔던 출연자들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까요? 시인이나 소설가. 저는 나왔던 시인들, 출연해 주셨던 시인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조인선이라는 시인이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소 키워서 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생업의 문제를 그렇게 아주 즐겁게 말씀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시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떠세요? 시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 잘 못하고 더듬거리고 우울하고 그런 이미지이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시인 아주 멋있다고 생각해요. 시인분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쿨한 게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시인들이 쿨하다고요? 그런 어떤 면에서의 쿨함이 있잖아요. 그런가? 전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이 시인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 되게 심하게 꼬인 사람이거든요. 네네.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네. 아무튼 이 지향 작가님이 만나는 시인들은 쿨한가 봐요. 어떤 쿨함의 결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꼬인 부분도 있는데 어떤 태도적인 부분에서 좀 멋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또 조인선 시인 말씀하셨지만 저도 끝날 때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소가 잘 크고 따님도 잘 컸으면 좋겠다. 그게 앞으로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주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는 문학이 그렇게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문학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둡고 뭔가 이 정말 음습한 습지에서 자라는 이끼들 같은 존재들로 자꾸 뭔가 막연히 이미지화 되는데 저는 그런 건강한 삶의 한켠 구석구석에서 시가 이렇게 탄생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드나 봐요. 그래서 밝고 건강하고 따뜻한 시선과 목소리들이 점점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예전에는 지금 지향 작가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시인의 멋짐이 어떤 절망에서 빛이 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조인선 시인님의 방송을 안 들어보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쾌함이 전달되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질문 이제 없으신 거예요?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요즘 굉장히 바쁘게 좀 지내고 계시잖아요. 아이를
세상 어느 때보다 바쁜 것 같아요. 지금 아기를 저 되게 늦둥이로 낳는데요. 제 늙은 엄마예요. 그래서 육아를 하는 경험이 너무 늦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늘 좌충우돌하면서 혼자 화냈다가 혼자 울었다가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이제 몇 개월이 됐죠? 15개월이에요. 이제 조금 사람다워졌어요. 말도 잘하고 그러나요? 삐약삐약과 짹짹짹 이런 거예요. 많이 키웠죠. 그 아무래도 시를 쓰시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아이 키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모르지만 그냥 짐작만 하기에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이 있지 않으실까? 저는 이 여성 시인들이 겪은 모든 이 괴로움이 이런 것이었겠구나를 조금 지금 느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성 시인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시고 작품 활동 계속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그 이전엔 그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고통의 시간들을 건너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뭐 누가 봐주셔서 제가 시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열심히 이전처럼 하지는 못해요. 제가 아기를 보는 게 지금 제 전업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위안 삼고 있어요. 내가 시에 쏟았던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않나. 네. 지금의 이 시간과 아기가. 그래서 시에 쏟는 정성, 시에 쏟았던 정성 이상으로 네. 다른 곳에 지금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뭐 이 시간도 제 인생에서는 돌이켜 보면 시에 쏟았던 정성의 시간들보다도 훨씬 더 또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아니요. 정말 생각보다 근데 네. 힘들고 시 쓰기가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아기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 해요. 해서 그냥 좀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 네. 있을 때 쓰는 것 같아요. 뭐 지영 작가님도 나중에 경험해 보실 거니까 네. 미리 많이 써두세요. 이런 시간 보내고 나서 나중에 더 멋진 작품들 많이 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영 작가님은 진행자가 되면 굉장히 착한 덕담만 오고 가는 훈훈한 진행자가 될 것 같아요. 혹시 문장의 소리 DJ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오늘 해보니까 더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 앉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진짜요? 있습니다. 네,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고맙습니다.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와 관련돼서 그 각각 지향 작가님은 소설을 사실 뭐 쓰시고 주로 많이 읽으시고 하지만 시도 열심히 읽으시잖아요. 저는 조인선 작가랑 신동욱 시인이 좀 인상적이었다고 했는데 네. 읽어보신 시들 중에서 어떤 시를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좀 추천하시고 싶나요? 우선 저희가 김민정 시인을 모셨을 때 전 DJ로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쯤 뒤인가요? 새로 시집이 발간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집이 나왔을 때 같이 왜냐하면 지금 지니어 쌤께서 이랑도 얘기 나눴지만 저희가 이제 DJ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문장의 소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이지만 본인의 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민정 DJ가 나오셨을 때 시집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커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백은선 시인의 시집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왜 기억에 남으세요? 비밀? 나만 알 거야? 백은선 씨 좋았어요. 네. 확실히 그 젊은 작가들의 감각과 감수성 차원에서는 충분히 백은선 시인도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방송이 인상적으로 기억되세요? 들어보신 방송 중에. 아프리카 악기. 네.
네, 그 최정화 작가님 너무 그날 매력 터지셨죠. 정말 매력 터지셨죠. 네. 저희가 그날 처음으로 공개 방송 맞아요. 네. 3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보시고 최정화 작가님의 매력에 빠지셨군요. 공개 방송의 매력을 굉장히 네. 잘 보여주신 게 최정화 작가님이신 것 같은데, 네, 네. 그 지금 청취자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그런 다음에 건의해야겠어요. 공개 방송 출연자는 반드시 개인기나 장기를 하나씩 갖고 와서 보여주자. 네. 괜찮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 작가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좀 취미를 가지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신다 이렇게 하면 라디오만 하면 보여줄 수 없지만 저희가 또 여기서는 그 보여드릴 수 캘리 하시는 있잖아요. 분들도 네. 있고 이래서 막 손글씨 써서 즉석에서 드리는 뭐 이런 이벤트도 하면 좋겠고. 네, 그렇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개인기나 장기가 없으면 여기 출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최정화 작가님의 그런 어떤 장기자랑? 네. 뭐 연주 수준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연주가 정말 재밌었잖아요. 네, 너무 독특한 키만한 이런 큰 악기를 아프리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성의가 너무 감사하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소소한 이벤트들이 준비되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을 위해서. 네, 그 최정화 작가님의 코너 방송이 기억이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또 한 가지만 청취자분들이 와주신 관객분들께 여쭤볼 거는 문장의 소리에 이런 점을 좀 바라고 싶다. 나는 좀 이런 점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생각하신 점도 있나요? 방송 들으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내년 문장의 소리 준비할 때는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까 해요. 혹은 그냥 궁금하신 점이라도 네.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 저희가 지난주에 소설을 한 권 읽었는데 진여 쌤께서도 신동욱 시인의 시집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네. 신동욱 시인의 시집이 좋은데요. 제가 정말 시가 잘 안 써지고 힘들 때마다 한두 페이지씩 읽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 이성복 시인이 쓰신 뭐 창작론, 시론이라는 말로 네. 붙여져 있지만 그런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페이지의 하나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성복 시인의 불화하는 말들이라는 책에서 한 페이지입니다. 산문은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을 주지만 시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지요. 시는 삶 앞에 마주서게 하고 눈뜨게 해요. 정상적인 언어의 흐름을 교란시킴으로써 삶의 치부를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건 카메라 조리개가 찰칵 하고 열리면서 동시에 닫히는 것과 같아요. 또 어둠 속에서 성냥불을 밝혀 잠깐 환해졌다가 어두워지는 것과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시를 잊어버렸을 때 네네 한 번씩 정말, 읽는 페이지들인데요. 네. 시를 쓰고 싶게도 하고 읽고 싶게도 만드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네. 그 페이지마다 거의 되게 다 그래요. 뭐 이성복 시인이야 워낙 유명하시니까 뭐 작품들이야 많이 아실 텐데 시를 쓰는 일, 시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적어 놓으신 책이라서 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론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네.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성복 시인의 어떤 시론들로 뭔가 여러분에게도 정말 순간적이고 찰칵 사진 찍듯이 시가 여러분 삶 옆에 한 장씩 한 장씩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쨌든 문장의 소리는 작가들로 만들어지는 방송이니까요. 작가, 소설가, 시인, 뭐 그 외에 다른 장르의 또 다른 작가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네. 어떤 점에서 보면 문장의 소리 제목부터가 작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또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건 또 저희가 잘 모르고 바깥에서 이 청취자분들이나 네. 문학 바깥에 있는 분들께서 지적과 조언을 많이 해 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네.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 해 동안 저희가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어떤 문학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길 저도 앞으로 바라보는 네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어떤 저희에게 주시는 조언들이나 아니면 어떤 의견들 많이 전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청취자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정지양 작가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는 이 공개 방송이든 스튜디오든 볼 수가 없겠네요. 네, 슬프네요. 그러네요. 슬프네요. 정지양 작가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준비한 게 있답니다. 우와. 어머.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가 이루어지고 방송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이에요. 정지영 작가님께서. 네, 아닙니다. 그 수고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작게나마 그동안 고생하셨음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장의 소리와 보낸 시간들 아마 평생 잊지 못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연말 인사 겸 네. 오늘 어쨌든 게스트시니까요. 네, 청취자분들 그리고 오신 관객분들께 인사 나눠주시죠. 네. 12월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문장의 소리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얘기 나눠봤는데 재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또 제 글을 써서 문장의 소리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문장의 소리 2016년이 아주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2017년에 더 다양한 내용들 채워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양의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이어집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12월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멋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12월이고요. 뭔가 연말이고 좀 저희에게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씨 없는 수박 김대중 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들 아세요? 김대중 씨?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문학 방송이어서 주로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요. 음악을 잘 모르시기도 하시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뭐 저도 문학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또 서로 뭐 그러니까 예, 이제 뭐 피차 일반 괜찮네요. 예, 네.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이라고 하고요. 양양 씨 같이 통기타로 노래 만들어 부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블루스 포크라고 뭐 이렇게 굳이 장르를 하자면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블루스 포크? 예, 그냥 좀 예쁜 포크는 아니고, 아니고. 예, 좀
제 생김새랑 좀 잘 어울리는 네. 음악 같아가지고 아마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예쁘지 않습니다. 예. 이름이 아마 어딜 가시나 그 질문은 항상 받으셔서 좀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은 무엇일까요? 김대중은 본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김대중은 본명이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혼자 노래하기 전에 같이 듀오로 활동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팀 이름이 씨 없는 수박이었고요. 예, 그래서 그 앞에다가 겸사겸사.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 별로 지금 의미는 전달해 주신 것 같지 않아요. 아 의미가. 네, 왜 씨 없는 수박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근데 이게 약간 좀 농담 같은 조어법이 있어요. 미국의 그 블루스 뮤지션들이 이름을 짓는 예명을 짓는 공식인데 네. 첫 번째 단어에다 신체상의 장애를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어는 과일, 과일.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대통령 이름, 그게 전직 대통령 이름. 그런 법칙 같은 건가요? 예, 아, 저도 좋아하는데 그 블라인드 레몬 제퍼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아마 그분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농담삼아 네. 그런 조법들이 유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름도 김대중이고. 예, 그 이름이 김대중이니까 장애를 가진 과일을 하나 씨 없는 붙이면은 수박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해보자 네. 했는데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으로.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름 정말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어디 세상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입니다. 2013년에 1집 앨범을 발표하셨어요. 씨 없는 수박이라는 제목 앨범 발표하시고 2014년에는 다큐멘터리를 또 찍으셨네요. 무슨 다큐멘터리? 그냥 제가 음악을 원래 좀 늦게 시작했는데 네. 뭐 마음 먹고서 한 것도 아니고 어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신기한 모양이었는지 감독님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뭘 먹고 무슨 노래 부르고 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하는지 그런 걸 그런- 따라다니면서 이제 찍으신 게 나왔었죠. 네. 그걸 저는 보지 못했지만 직접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만족스럽게 진실이 다큐멘터리 안에 담긴 것 같으셨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막 못 보겠죠. 예, 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몸살 끝나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몸살 네. 왔습니다. 몸 네. 항상 이렇게 진짜 오그라들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그 긴장이 풀리니까 막 몸살이 네, 오더라고요. 그런 거 뭐 자신이 인터뷰한 거, 자신이 방송에 나오는 이거는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렇죠? 보면 힘들더라고요. 항상 좋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예. 근데 또 이게 통으로 다큐멘터리 한 편이시니까 아마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그 다큐멘터리 설명에서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번도 뮤지션 지망생이었던 적 없다. 이런 말. 그럼 원래는 뭘 하셨으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환타지였죠. 음악은? 예, 제가 실질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오디션을 본다거나 이런 뭐 적극적인 그런 행동을 안 했고요, 못 했고요. 그리고 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마음에는 음악은 있으셨던 거였네요. 예, 음악 좋아하고 그리고 예, 계속 마음속으로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씨 없는 수박 김대중 씨랑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나눌까 해서 제가 사전에 또 연락을 드렸어요. 요즘 어떤 단어들이 마음에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불, 근심, 글씨, 노래, 손목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씩 그냥 지나가는 단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손목 흥미로워요. 손목이 뭐 지금 아프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손목을 잡고 떨림이 있으시거나 뭐 하신 아니 그냥 휙 지나갔는데요. 그냥 예. 정말 이유 없지 예. 정말 이유 없이 아마 뭐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뭐 그거에 아니라는데 내 손목을 건다 뭐 이런. 예. 그런 의미의 손목이었구나. 그러면 글씨는요? 글씨는 좀 제가 어렸을 때는 글씨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린이 글씨 중에 좀 어른스럽게 쓰는 글씨 있잖아요.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제가 글씨를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 예. 갑자기 이 30몇 년 만에 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글씨는 좀 자기 마음 같은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글씨, 글씨. 예, 했던 거 근데 같고요. 이 중요한 단어긴 하네요. 뭔가 말씨가 고와야 뭐 글씨가 고와야 뭐 이런 네네네네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글씨. 예. 근심은 어떤 근심? 근심은 그냥 제가 근심이 많은 편인데 아 그래요? 예,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방 청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게 제 근심의 좀 가장 이유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예, 그 근심스럽고. 그런 근심, 그러니까 근심이 너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근심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근심이 너무 쉽게 해결될까봐 두려워서 방 청소를 못 하고 그래서 있는 성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평생의 근심으로 괜찮은 근심이네요. 쉽게 해결하고 싶으면 언제든 해결은 할 수 있고 근심으로 두고 싶으면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근심. 예. 네네 그렇네요. 뭐 이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이불입니다. 겨울이기도 하고요. 지금 가장 그 매력을 발하는 계절이죠, 이불. 그래서요, 이불 주신 단어로 이야기 나눠 볼까 하는데 먼저 노래를 한 곡 들려주실까요? 그 어떤 걸로 할까요? 이불 이불 들어가는 거요. 네네네. 예,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이불이 들어간 게 몇 곡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이불인 것도 있고요. 그 제목이 이불인 수상한 이불이라는 제목이고요. 노래 한번 해볼까요? 그럼? 네네. 한번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수상한 이불을 덮어본 적 있나요? 낯설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나요? 불 꺼진 새벽 저는 이 노래를 다른 곳에서 한번 듣고 정말 이 말을 탁 쳤던 게 저는 모텔 생활을 가끔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디 막 여행 가고 뭐 이럴 때 그냥 갑작스럽게 가야 되면 모텔 완전 애용하거든요. 맛없는 주스 저 항상 가방에 챙기거든요. 그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또 2개씩 들어있잖아요. 항상 무겁게 모텔방을 나오면 근데 항상 그러니까 이 맛 없다는 거가 너무 동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뭐 맛있는 주스 아니고 진짜 맛없는 어디서 슈퍼에서 팔지도 않는 모텔용 그 주스 2개씩 챙겨 나오면서 뭔가 기분 이상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상황에 만드신 노래인가요? 이거는 이제 계절은 요때쯤이고요. 지금 같이 이제 아마 12월 달이 정확합니다. 한 6년 전쯤에 제가 그 영화 현장 스텝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방에서 이제 모텔에서 투숙하면서 만들어놨던 가사에다가 그냥 이렇게 멜로디를 달아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모텔에서 뭐 장기 투숙하셨어요? 며칠 정도? 예, 한 보통 들어가면 시나리오 같은 걸 쓰려면은 스태프들이랑 감독이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네. 들어가가지고 근데 꼭 모텔 가서 작업을 하더라고. 옛날 방식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너무 거기 있기 요즘도 싫고 뭐- 자기 싫고 요즘도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요즘 예, 요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때 막 혼났어요. 거기서 막 나오고 싶어가지고. 좀 괴로우셨구나. 예. 네, 노래가 정말 슬퍼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정말 슬픈 감정이 너무나 드러나요. 이게 막 화려하거나 노래가 막 뭐 구성도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한데 그 단순함 안에 그 모텔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잘 드러납니다. 예, 그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불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한다고 이제 수상한 이불 첫 번째 들으신 노래인데 이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냥 왜 휙 지나갔어요? 이불이란 단어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카페 같은데 가면은 혼자 앉아가지고 그 냅킨 있잖아요. 엠보싱된
네. 저가형 네. 그리고 좀 좋은 것도 있어요. 보들보들한 냅킨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불을 그려놨더라고요. 이불을 그려. 이불 디자인이죠. 아 이불 디자인? 예. 그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걸 예. 약간 이불이라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신 차려보면 이불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이불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때 모텔 가서 그 수상한 이불이라는 곡 만들 때도 처음에 이제 가장 떠올랐던 그 이불 이미지. 네. 예. 이불을 제가 조금 집착하는 것 같아요. 집착하시구나. 그러면 뭐 요즘은 어떤 종류 이불 덮으세요? 뭐 극세사, 오리털 뭐 이런 거 중에서 저는 어떤 걸 선호하세요? 극세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머니가 극세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 이제 그 정도는 본인이 선택할 연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꼭 그 직접 이제 본인 거 사주시는구나. 이제 사시면서 제 것도 항상 이렇게 같이 주문하셔가지고 네. 같이 안 쓸 수가 없는 뭐 보내주시면 또 덮으면 또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따뜻하긴 해요 극세사도. 예. 그래서 그럼 지금은 극세사 이불과 함께 하고 계시고. 예, 극세사 좋아합니다. 예. 어머니께서 챙겨주시는 스타일이면 계절별로 이불을 구비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도 이제 제 스스로 그 이불과 속옷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니 어머니들은 아마 평생 챙겨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아직 미혼이시죠. 예. 결혼을 하셔서 아내가 있고 가정이 따로 있어도 아마 어머니는 그런 거 다 챙겨주시고 해주시고 싶어 하실 거기 때문에 항상 정중하고 따뜻하게 어머니께 의사 표현하시면 예. 네, 의사 표현하시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대중 씨가 어머니 것까지 같이 예. 챙겨주는 방향으로. 예. 네, 좋은 본인이 선택한 이불 덮는 겨울 꼭 빨리 오시기를 한번 바래봅니다. 그러게 누가 이불 선물 같은 거 받고 싶어요. 예. 이불 옷보다도 예. 이불 선물 받는데 극세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또 극세사를 선물을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시라니까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이불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사실 이불 속에서는 저는 요즘은 나오기 싫은 계절이잖아요. 아침에 정말 이불 포근함 이불. 그런데 뭐 이불 속에서 밤에 잠들 때나 아니면 아침이나 어떤 시간 뭐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는지 뭐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인지 숙면을 바로 눕자마자 취하시는지. 침대 생활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방바닥에서 제 온돌 많이 썼었는데 일부러 침대 안 쓰기도 했는데 침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으실으실하고 하니까 온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온수 매트. 예. 아 온수 매트를 예, 침대에 온수 매트도 이것도 또 어머니가 구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개를 구입하셔가지고 하나를 절 주셔가지고 온수 매트에다가 극세사를 덮어놓고 예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네. 그걸로 쏙 들어가는 게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행복한 시간이죠. 예, 행복합니다. 예. 뭐 음악 이제 앨범 뭐 새 앨범 곡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도 이제 너무 안 해가지고 작업을 이제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까지는 예. 일단 그냥 쉬시겠다는 거네요. 예, 일단은 결산 좀 하고 결산은 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더 들려주세요. 예. 나중에 말씀하시다가 이불로 무언가 나는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말고 다른 어떤 심오한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 하시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 네.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예, 이것도 이제 역시 잠자리 의식 주거 예. 주거에 관련된 노래고요. 제목은 300에 30이라는 곡입니다. 그냥 월세방을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예요. 네. 300에 30. 예. 300에 30으로 신월동에 가보니 동네 옥상 위로 온종일 끌려다니네. 이것은 연탄 창고 아닌가. 비행기 바퀴가 잡힐 것만 같아요. 평양냉면 뭐
보고 싶네. 아니 근데 이 노래를 부르시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웃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눈물 날 정도의 웃음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본인도 욱하고 웃음이 터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지금. 아 저는 이제 노래를 하도 저도 이게 오래된 노래래 가지고 많이 부르다 보니까 아까 양양 씨도 네. 처음 노래 잘 들었는데 저는 별 그게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노래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다가 가사가 좀 틀리고 그러면 이제 웃음이 나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노래를 듣고서 그 이태원에 가서 그분들 만났을 때 그냥 그 300에 30 지금 준비된 300을 오늘은 다 써버리고 싶다 이 말이랑 목돈을 그냥 네, 확, 그냥 확 네, 하루에 그 심정이 그냥.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그 심정이면 진짜 이 돈을 그냥 다 써버리고 싶다. 예. 그래서 이 노래를 결론적으로 듣고 나면 평양냉면 자꾸 먹고 싶다 하시니까 사드리고 싶어요. 한번 진짜. 예, 많이 사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꼭 먹곤 하고 그랬습니다. 예, 네. 노래를 부르고. 300에 30. 300에 30은 진짜 300에 30만 원짜리 방을 알아보셨었을 때인가요? 예, 아니 물론 이 노래가 원래 그 이제 후배들이 네. 같이 집을 그때 300에 30이었고 네네. 지금은 뭐 한. 지금 예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거기다 이제 디테일을 네. 붙여가지고 저도 이제 자취생활도 해보고 구해봤으니까 300에 27 뭐 이렇게 라임이 300에 30이 좋으니까 예. 500에 45도 되고 예. 1000에 50도 되고 네네네네. 예, 동네 이름 바꿔가면서 음식 먹고 싶은 음식 바꾸고 그래가지고 많이 불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 본 노래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노래 이제 뭐 제가 이름이 김대중이고 평양냉면 먹고 싶다고 하고 네. 뭔가 그러고 이제 굉장히 좀 서울에- 오해 받으셨겠어요, 진짜. 서울에 이제 수도의 주택난을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쪽 구구 단체들로부터 예, 북한 가서 살아라. 평양냉면 매일 먹어라. 평양 가서 이런 거 많이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 받으셨구나. 예, 근데 뭐 재밌는 협박이죠. 네, 예. 어쩔 수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또 가사에도 뭐 방공호 막 이런 것도 쓰셨고 하니까. 그렇죠. 핵폭탄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뭐 그건 그 정도는 감당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게 저는 또 그런 게 또 재밌어가지고 예. 저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이 하시면 좀 괜히 또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딱 김대중 씨 없는 수박이라는 이름의 씨 없는 수박 김대중이라는 이름의 블루스 포크의 멜로디에 얹혀진 이게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고맙습니다. 이런 노래를 씨 없는 수박 김대중 씨가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희는 웃으면서도 무언가 마음에 어떤 생각들 하나씩 남기도 하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시 네. 저도. 예. 질타 뭐 어디서 협박 같은 거 받으시지만 늘 행복하게 이 노래를 계속 들려주시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네. 오늘 이블루 김대중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간이 엄청 짧아요. 짧고 사실 너무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도 많고 한데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는 이 이름을 잘 알아서 기억해 두셨다가 노래를 잘 찾아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 문학 사랑하시는 분들께 무언가 마지막 인사와 뭐 앞으로의 이야기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도 이제 문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상을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김경주 씨님 계신데 약간 그 동네마다 있는 그런 무술 학원 있잖아요. 무도인. 예. 언어로 무도인. 예. 언어로 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왠지 싸우면 질 것 같은데 근데 좀 친해지면은 굉장히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은 예.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 그 무도 다니듯이 태권도 하듯이 네. 저도 문학과 예, 좀 문학을 좀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생각하면 좀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저도 싸움 잘하고 싶고 예, 어디 가서 이제 호신 정도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네, 문학도 예.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뭐 굳이 문학에 뭐 관심이 없으시다면 지금 하시는 음악으로 예. 또 우리는 만나면 되니까요. 노래도 또 많이 들어주시면은 좀 문학 중에서 불량한 가사들이 이제 노래로 가출을 했다고 해야 되나? 예. 책 밖으로 뛰쳐나간 애들 좀 이렇게 좀 들어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책 좀 읽고 예. 좋네요. 오늘 좋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서로 서로에게. 그렇게요. 예. 내년부터는 좀 책 좀 보겠습니다. 오늘 물어보실까봐 뭐, 예? 아니 책 같은 거 물어보실까봐 사실은 뭐 하나 어떤 책 하나 생각해 오시긴 하셨겠네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네. 예, 안 물어봐 주셔서 참 아니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책 있으면 지금 하나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지금 없고요. 예. 아, 네. 그럼 뭐 또 다음번에 좋은 시간 또 준비가 되면 그때는 책 진짜 읽고서 책 이야기도 한번 나누어 보죠. 뭐. 아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제발. 네네네. 예. 그러면 올해 대중 씨도 결산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작업 열심히 하시는 아, 걸로 예. 해서 새로운 까먹을 음악, 뻔했는데. 네,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대중 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몸도 마음도 따뜻한 절실한 지금 12월입니다. 아마 이불이 당신을 덮어줄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거예요. 이불 속에서 포근한 시간 만끽하시고 그 긴긴 겨울밤에 이불 속 안에서 꿈 같은 단어 그리고 꿈 같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두 주간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12월 연말 특집 문장의 소리를 진행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신 관객들 덕분에 즐겁게 1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방송 문장의 소리는 지난 11년간 묵묵하게 이어져 왔죠. 또 한 해를 건강히 나기 위해서 단단히 채비하고 문장의 소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